세영의 야구 한 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안치홍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안치홍 KBSN 해설위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을 해봤지만 요새 날씨가 참 비가 많이 길게 엄청나게 내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온답니까 도대체? 뭐 예보는 뭐 이번 주도 뭐 많은 비가 또 내린다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저 지난주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 그라운드 컨디셔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대형 천막 그러니까 그 잔디를 보호하고 까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 대형 천막을 이렇게 펼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펼치고 접었다는데 30분이 걸려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잘 비가 묻고 이러면 이게 너무 무겁대요. 그렇죠. 이분들이 한번 하고 오면 진짜 막 몸이 진짜 못 버틸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비가 오면 또 폈다가 또 비가 그치고 하면 또 접었다가 다시 또 비가 내리면 폈다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네, 물론 진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 야구로 한정해서 본다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겨울에도 야구를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53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요. 지금 편성되지 못한 경기가 31경기나 됩니다. 네. 일단 미평성 경기가 가장 많은 구단이 롯데가 오늘까지 이제 10경기가 됐고요. 기아와 KT가 8경기입니다. 또 NC도 7경기인데 이들 팀들이 다 5강 경쟁 이상을 하고 있는 팀들이라서 지금 사무국이 이제 KBO 사무국이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KBO는 10월 18일까지 이제 정규리그 일정을 확정을 했고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걸 치를 참인데 일단 취소되는 경기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BO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당연히 비와 우천 취소 관련된 인터뷰가 화두일 것 같아요. 우천 취소 그 결정 여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사실 비가 내리면은 금방 이제 뭐 우천 취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6시 반의 경기인데 7시나 8시부터 뭐 비가 이제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예보가 있으면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기다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네. 두산과 잠실 경기가 예.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한 11시쯤 돼가지고 거의 경기가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반대로 그날 그 인천에서는 굉장히 빠른 우천 취소 결정이 있었죠. SK와 롯데의 경기에서도. 네. 이게 제가 15년 정도 야구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장마가 길어진 게 처음이고 이게 기자들도 현장에서 이게 하루 이제 경기 끝나는 것까지 보고 뭐 스타 선수를 쓰고 이러는데 이제 기사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천 취소가 되면. 그래서 딱 오늘 취소 결정됐습니다 하면 홍보팀을 찾아요. 선수 한 명만 인터뷰 부탁한다고. 그래서 선수 한 팀 인터뷰를 하고 그걸로 이제 기사를 메우는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비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워낙 취소되는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8월에도 더블헤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야, 더블헤더는 정말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KBO와 구단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좀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헤더 경기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1차전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는 없잖아요. 이러지 말고 뭐 7이닝 경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9이닝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KBO는 최소한 144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스케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그건 고스란히 이제 부담은 선수들과 구단한테 돌아간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가 있느냐. 저는 이닝 수를 어느 정도 조금 좀 줄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선수들과 또 구단의 이런 좀 피로도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내일 이제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입니다. KBO에서 모여서 8월 말에 더블헤더를 시작하는 이런 일정 그리고 특별 서스펜디드 그러니까 8월에도 비가 왔을 때 서스펜디드 규정을 적용해서 경기를 이어가는 거 이거를 지금 논의할 예정인데 이게 좀 반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이 무더위나 장마 이런 것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아 좀 지쳐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블헤더와 서스펜디드 경기가
함께 펼쳐지면 8경기를 일주일에 해야 돼요. 이러면 선발 로테이션이 7인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리그에서 투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야구의 인기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구단 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이제 논의가 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시즌입니다. 현재 KBO 리그 그래도 반환점을 돌긴 돌았는데요. 현재 순위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순위는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 순위 변동이 있는 구단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순위를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1위는 NC고요. 2위는 키움, 3위는 두산이고요. 4위는 LG, 5위는 기아가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한 5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위는 KT고요. 7위는 롯데, 8위는 삼성, 9위는 SK, 최하위는 하나입니다. 네. 일단 1위 NC랑 2위 키움 격차가 3경기 차까지 좁혀졌네요. 네. NC가 지금 불펜이 제가 직접 대전에서 경기를 보고 왔는데 한 회에 경기 후반 7점을 내주는 장면을 봤거든요. 지금 불펜이 말썽을 부리면서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부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적만 해도 2승 2패로 좀 부진하고요. 반면 이제 키움이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세를 타면서 1위와의 격차가 3경기로 좀 좁아들었는데요. 일단 키움이 지금 상승세로 완전히 탔습니다. 4승 2패 지난주 성적인데 팀 타율, 팀 방어율 이런 게 전부 다 상위 3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시즌 전에 이제 키움을 우승 후보라 했는데 지금 그 위용을 찾은 모습입니다. 네, 키움이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최근 10경기만 봤을 때 KT랑 롯데도 상승 모드인데 막상 순위는 비슷하네요. 네. 지금 롯데는 지난주 3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렸고요. 최근 10경기가 7승 1무 2패 상승세인데 순위는 7이지만 5위와의 격차가 일단 3위 두산과 5위와의 격차 한 경기고요. 네. 3위 두산과의 격차도 3.5경기로 사정권에 두고 있거든요. KT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롯데의 상승세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팀 타율, 팀 방어율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요. 지난주에 롯데가 실책을 한 개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롯데가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이 바로 실책이죠. 그러니까 실책으로 인한 어이없는 실점, 어이없는 경기 이렇게 연결이 됐던 그 롯데 야구는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나 그 수비의 핵인 이 마차도 선수가 합류를 했던 그 시작부터 롯데의 수비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 경기력이 급상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엄청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가 114개 실책으로 리그 1위였거든요. 지금 3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환점이 돈 상태에서 산술적으로는 뭐 70개 정도라고 이제 실책을 한다 보면 이게 리그 최고 소호 실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롯데가 예전에는 잘 버티다가도 거기서 마지막 한 고비에서 실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일단 잡아야 되는 경기 또 투수들에게 신뢰를 주는 경기 이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롯데 허문회 감독이 8월이 진짜 시작이다라고 했다던데 진짜 8월 들어서 롯데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손아섭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롯데 선수들과 이제 뭐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세뇌를 시켰대요. 한 5월달, 6월달부터 무리하지 마라. 절대 무리하지 마라. 승부수는 8월부터 시작이 되고 8월이 되면 이제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수들이 세뇌가 됐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월에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더 집중이 되고 8월이 되면은 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뭔가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뭐 롯데는 허문회 감독 말 그대로 8월에 과연 롯데를 꺾을 수 있는 팀이 최근에 보이나요? 그 정도로 롯데는 안정된 경기를 8월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6경기에서 5승 1무거든요. 한 번도 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 좀 최하위 팀인 뭐 SK와 경기도 했었고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롯데 경기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였는데 근데 요새 허문회 감독의 어필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차도 선수였죠. 잠실에서 그 심판의 그 볼 판정, 스트라이크 볼 판정 때문에 약간 그런 좀 언짢은 그런 제스처를 취할 그 순간에 허문회 감독이 나왔잖아요. 허문회 감독이 나온 이유는 마차도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마차도 선수가 어필을 하다가 이게 흥분을 하면은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 또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일단 차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독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아주는구나라는 이게 이제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롯데 선수들이 감독이 우리를 보호할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퇴장을 불사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감독이 그 중간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선수단에게 엄청난 신뢰를 준다고 해요. 안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롯데 지금 8월에 반전 포인트 그리고 올해 5할 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점이 바로 허문회 감독의 선수들 이렇게 보호하고 배려하는 게 숨은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문회 감독의 이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판정 문제는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뭐 늘 있어왔던 문제라 로봇 심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2군에서 로봇 심판 데뷔전이 있었잖아요. 저는 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뭐 한 2초 뭐 1초 뭐 후에 이제 판정을 한다 예. 뭐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심판이 이제 뒤에 타고 앱을 하고 여기 이어폰을 넣고요. 네. 컴퓨터가 이제 카메라 세대가 이제 판별하는 그 존에 대해서 들어오면 신호를 줍니다. 심판한테. 그럼 심판은 이제 그거를 불러주는 거죠. 볼 스트라이크하고 볼 판정만. 나머지 뭐 심판 이제 판정들은 다 사람이 보는 거고요. 예. 그 스트라이크 존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초 딜레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판단을 해갖고 콜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인데 이게 좀 뭔가 어색하다 그래요. 던지는 투수들도 템포 조절하기가 예. 바로 받고 콜 나오고 바로 준비하는데 던지고 2초 받고 이런 게 좀 타격 타자들도 2초면 굉장히 긴 시간도 너무 애매하게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볼을 딱 받고 받은 이후에 투수한테 공을 던지면 투수가 공을 받았을 때 그때 콜이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예. 반대로. 그러니까 좀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 유준일 감독도 2군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박진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고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로봇 심판 도입 자체 만약 기술 발전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 저는 로봇 심판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경기의 일부고 심판 중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런 오심들이 나오다 보니까 위축이 돼서 오히려 자꾸 그쪽으로 그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들이 어떠한 그 본인들의 오심이라든지 뭐 잘못된 판정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인정만 해준다면은 현장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오심이고 그러니까 감독이나 선수들이 심판들한테 불만을 나타낼 때 뭐 저희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자꾸 이게 싸우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왔어, 빠지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선수는 인정만 해주면은 얼마든지 한 발 물러설 수가 있는데 저는 맞습니다. 이제 심판들이 그런 것만 잘 하면은 오심도 사실은 뭐 반대로 뭐 야유도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다 야구의 일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아직 좀 덜 이제 좀 도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강백호 선수가 이제 타격에 딱 쓰면 오른발을 약간 옆으로 빼요. 이렇게 타격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심판이 주심을 볼 때 좀 적용이 되고 지금 스트라이크 존이 선수들 신장만 갖고 지금 컴퓨터가 측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마다 또 존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타격 폼이 따라서 다 심판들이 또 다르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미묘하게 다 잡을 것인가. 이것도 아마 KBO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간 선수들 활약도 짚어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야구 한 잔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안치홍 KBSN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선수들 활약 짚어볼 텐데 로하스는 홈런왕 구축이 들어가는 분위기죠? 로하스 선수가 지난주 2개 홈런 추가하면서 지금 시즌 28개 홈런을 기록 중인데 2위하고 격차가 LG의 라모스 선수인데 21개입니다. 7개나 벌어져 있습니다. 일단 산술적으로는 지금 페이스면 53개 정도의 홈런이 나온다고 가정하는데 일단 홈런왕은
지금 좀 예약을 한 것 같고요. 관심은 이제 나머지 이제 타이틀인데 타율 1위, 지금 홈런 1위, 타점 1위, 최다 안타 공동 1위, 출루율 1위, 장타율 1위. 8개 시상 공식 공격 시상이 있는데 여기서 6개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7관왕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도루를 제외하고. 네. 네. 요거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하스 선수가 지금 벌써 메이저리그 구단, 일본 구단에서 연락이 온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올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구단. 가만 내비두질 않네요. 한국에서 잘하는 골을 못 보네요, 정말. 참. 네. 로하스 선수 말고 또 다른 선수들 눈에 띈 선수 있었나요? 저는 이정우 선수야 매주 마찬가지지만 저는 두 명의 선수를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LG 트윈스의 홍창기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박준태.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주전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예, 시작부터 백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부상 공백이 있고 또 뭐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선수가 이제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자주 올리는데 타율이 뭐 2할 5푼, 2할 3푼, 8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두 선수는 이 출루율이 4할 때입니다. 이제 4할. 4할 때 6박이에요. 3할 9푼 후반 이 정도까지 기록을 하니까 타율과 출루율이 1할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만큼 두 선수가 이 출루율에서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야구가 예전에는 많은 안타, 많은 타점, 많은 홈런 이런 선수들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출루가 필요한 선수들이 9명의 라인업 중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선수는 그런 야구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선수가 프로에 입단을 해서 시작은 좀 미미했으나 지금은 이 선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팀에 필요로 하는 이런 선수라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두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NC의 노진혁 선수. 사실 노진혁 선수가 홈런을 때리는 유격수야라면 그런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네. 지금 노진혁 선수가 7월 이후에 27경기에서 7개의 대표를 때려내면서 홈런 13개입니다. 지금 유격수 부분에서는 2위인데 지금 김하성 선수가 이제 러셀 선수가 오면서 유격수에서 함루수로 이제 포지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유격수 1위 홈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타점도 24개 그리고 노진혁 선수의 강점이 주자가 있을 때 주자만 나가면 힘을 냅니다. 이게 주자가 없을 때 타율은 2할 2푼밖에 안 돼요. 근데 주자가 있으면 3할 5푼입니다. 득점권에는 3할 3푼 이상이고요. 네. 그래서 노진혁 선수가 이렇게 수비는 원래 잘하는 선수거든요. 공격에서도 이렇게 올해는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유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잠시 기상 상황을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강원 그리고 경북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가 내리고 있어서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비 피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호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졌고 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서 안전에 더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계속해서 재난방송 기상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기상 상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LG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윌슨은 투구폼 바꾼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성적으로는 뭐 별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바꾸고 나서 2번이에요. 네. 예, 이제 어제 일요일 경기까지 등판을 하면서 바뀐 투구폼으로 어제까지 등판을 했는데 잘 적응을 해 나가고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기록적으로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윌슨 선수의 올 시즌 좀 이 부침이 투구폼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예, 투구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윌슨의 구위를 올 시즌 지금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난타를 또 당하기도 하고 기록이 그렇게 썩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구위가 어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뭐 143km, 144km가 거의 뭐 한 번, 두 번 찍힐 정도로 구속 자체가 많이 가라앉고 또 좀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안타를 좀 허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투구폼은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폼 자체를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투구폼의 시작에 약간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윌슨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아마 얘기가 투어폼 관련해서 계속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네. 그럼 두 분이 선정한 야구 한 잔 내 맘대로 MVP도 얘기해 볼까요? 저는 키움의 이승호 선수. 네. 그동안 너무 퐁당퐁당했어요. 잘 던지는 달에는 1점대, 못 던지는 달에는 14점대 평균 자책점. 이게 너무 심했는데 어제도 8월 들어서 첫 경기에서도 1.80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어제도 7이닝 1실점.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좋아진 부분이 역시나 이제 우타자 상대로 몸쪽 패스트볼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가 이제 변화구가 이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어제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7이닝 1실점 하는 모습을 제가 중계를 하면서 아주 그냥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네. 네. 정세영 기자님. 저는 강민호 선수. 최근에 확실히 반전한 모습이고 지난주 주간 타율이 5할이었고 2개 홈런 4타점.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하는 이유는 아내의 한마디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돈 더 벌고 싶냐. 마음 편하게 해라. 뭘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 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거기서 근데 돈이 더 벌고 싶었으면 어떻게? 참고로 강민호 선수가 두 번 FA를 했거든요. 예. 155억을 받았습니다. 안 벌어도 되겠군요. 예.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SK 하재훈 선수가 시즌 아웃이라면서요? 네, 우측 어깨 극상근이라고 이제 손상이 있는데 어깨 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에 최소 2달 정도 걸려서 지금 뭐 9월 정도 이후인데 그리고 또 하재훈 선수는 SK에서 보호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를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 아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월에 이제 MRI 촬영 당했을 때 이 부분에 좀 이상이 있었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더 이제 확실해진 거죠. 예. 네. 그 하재훈 선수 얘기해봤고 그리고 LG 박용택 선수 은퇴 투어 논란으로 좀 시끄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박용택 선수 본인은. 사실은 뭐 본인이 뭐 먼저 이렇게 뭐 은퇴 투어를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용택 선수가 그동안에 KBO 리그에서 남긴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여론의 좀 반응이 좀 싸늘하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반대표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70% 정도가 반대한다 했는데 일단 LG 팬들은 역대 최다 안타 2,478개거든요. 이 기록 보유자는 박용택 선수가 레전드 아니냐 해야 되는 은퇴 투어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다른 팬들은 뭐 박용택 선수가 이승엽이나 뭐 이승엽처럼 국민 타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리그에서 한 20년 넘게 했고 꾸준하게 활약을 했고 팬들에게 크게 즐거움을 준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좀 오늘 이제 박용택 선수가 안 하겠다, 은퇴 투어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좀 너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런 선수가 참 칭찬받고 이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논란은 수그러들겠지만 좀 어떤 선수를 그럼 은퇴식을 해줘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은퇴 투어를 해줘야 되냐 고민은 그러니까요. 계속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야구 한 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치홍 KBS 해설위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챙겨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